예, 안녕하십니까. 호흡기내과 이승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파를 뚫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 환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0분 제 강의인데 좀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폐암의 진단인데요. 폐암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암에 의한 사망률 1위인 질환이 뭘까요? 이 말은 곧 암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병이 어떤 병일까요? 어떤 암일까요?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은 보시다시피 호흡기 질환의 날이기 때문에 눈치로 다 아실 것 같고요. 정답은 바로 폐암이 되겠습니다. 이게 폐암이란 다 아시겠지만 폐와 기관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폐암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상폐가 이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괴가 혹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폐암의 예가 되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국내 암 발생 통계를 보시면 이렇게 남자에서 인구 10만 명당 폐암은 약 64명이 발생해서 발생률로 따지면 3위 정도를 차지하고요. 여성에서는 남자의 절반 정도인 약 28명 정도 발병을 해서 발생률로 보면은 약 5위 정도 차지하는 암종이 되겠습니다. 발생률로 따지면 3위하고 5위 정도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망률을 보면 그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 해 동안 보통 2만 명 정도의 폐암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사망한 환자들을 보시면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17,000명 정도 되시고 간암으로 사망한 환자 2위에 비해서 약 5,0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숫자는 3, 4위인 위암과 대장암을 합친 환자 수만큼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률은 낮지만 사망률은 높다. 그만큼 치명률이 높은 암이다 라는 말이 되겠고, 전체 암으로 돌아가시는 환자 중에서 약 5분의 1이 폐암으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암이다. 암 중의 암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암은 왜 발생하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흡연, 담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이 안에 4천여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포름알데하이드라든가 이런 발암물질이 약 60가지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담배를 피신다는 것은 곧 발암물질을 계속 흡입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폐암의 한 70% 정도가 흡연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담배를 피면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 10배에서 30배 정도 폐암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담배 피는데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접 흡연만 해도 약 2배 정도 리스크가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담배를 피거나 폈었는데 담배를 끊으면 그러면 폐암 확률이 낮아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5년 이후부터 폐암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데요. 한 15년 정도가 지나면 원래 30배 정도까지 위험도가 올라갔다가 15년이 지나면 발생률이 한 2배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아무리 늦게 끊어도 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담배만 폐암의 원인이냐? 그게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도 폐암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라돈가스, 방사선 물질이죠. 그다음에 성면이나 방사선 이런 것들도 폐암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 또 폐암이 아닌 다른 폐질환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증, 그다음에 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폐암의 리스크가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암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우리가 가장 폐암으로 오시는 증상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이 검진해서 우연히 이상 소견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기침, 마른 기침이나 객담이 있는 기침이 그 다음에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기본적으로는 체스트,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드리고요. 거기서 정말로 암 종괴가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은 CT를 찍어서 이제 암인지 아니면 암 이외에 다른 질환인지 감별을 하게 되고요.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확진이 돼서 폐암으로 진단받게 되면은 우리가 몇 기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기 확인을 위해서 뇌전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뇌 MRI를 찍고,
뇌 이외의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페트라는 검사를 하고요. 뼈에 전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뼈 스캔, 그다음에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보시면 최근에 저한테 진단받은 환자분인데요. 52세 여자분이십니다. 담배는 한 번도 피지 않으신 분인데 검진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른쪽 폐에 종괴가 발생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찍은 사진을 봐도 이런 식으로 종괴가 동그랗게 보이는 분인데요. 이제 암이 아니었으면 하고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CT를 찍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양이 거의 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암으로 의심되는 그런 종괴가 있어서 이분은 조직 검사를까지 받아서 암으로 이제 진단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지로 내시경을 들어가서 직접 종괴를 눈으로 보면서 조직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조직 검사인데요. 정상 기관지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는 숨길이니까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구조인데 그런 게 정상인데 폐암 환자 기관지는 보신 바와 같이 종괴가 기관지 안으로 톡 튀어나와 있다든가 밖에서 기관지를 눌러서 기관지 안이 좁아져 있다든가 이런 이제 소견이 보이면 거의 이제 조직 검사 하지 않아도 이건 폐암이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까지 시행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관지 안에서 조직 검사가 안 될 경우에는 몸 밖에서 바늘로 찔러서 종괴에서 조직을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경피적 바늘 폐생검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T 기계로 이제 정확히 타겟팅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얻는 방법인데요. 저희 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님께서 아주 액티브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보통 입원하시면 다음 날까지는 늦어도 빨리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되시면 이제 병기를 암으로 진단된 분들은 병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이가 어디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 여자 똑같이 43세 환자분이신데 폐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없어야지 수술로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디에 전이가 있을까 봤더니 오른쪽에 까만 곳이 이제 암이 있는 곳이거든요. 까만 곳이 이제 원래 있는 폐암이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이 이렇게 여러 군데 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나 봤더니 아쉽게도 또 갈비뼈에 이렇게 전이가 까맣게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임파선과 뼈 전이가 있었던 그런 환자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우리가 암은 임파선으로 전이가 잘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관지 주변에 임파선에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경우에 확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임파선 전이가 있었을 때 전신 마취를 걸고 이 목 밑을 째가지고 들어가서 수술적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기관지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기관지 내시경을 하면서 초음파로 임파선 위치를 잡아내서 그쪽에서 이제 전신 마취를 걸지 않고 바늘로 조직을 얻어서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폐암이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까라고 이제 또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예전에 2011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이제 저설량 흉부 CT를 찍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20% 정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그 연구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저설량 흉부 CT가 고위험 흡연자에서는 현재까지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단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설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CT보다 일반적인 CT보다는 방사선 설량이 한 10분의 1 정도로 매우 낮은 그런 CT가 되겠고 우리가 CT 찍을 때 방사선에 피폭되는 그런 위험을 많이 줄여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5대 국가암 검진에서 플러스 폐암 검진까지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근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 14개 병원을 대상으로 약 1년에 8,000명 정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이제 무료로 폐암 검진 CT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여기서 고위험 흡연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고요. 담배를 일단 피신 분인데 나이는 55세에서 74세 만 나이가 되겠고
이제 흡연 양이 중요한데요. 30감년 이상 담배를 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갑씩 30년을 피시거나 반갑씩 60년 피신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 폐암검진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폐암검진을 위한 무료 저설령 홍보 시트를 찍어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과 나오면은 결과 상담료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폐암 진단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홍보를 작년에 해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폐암은 무서운 암이지만 정기적인 검진, CT 같은 걸로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